안녕하세요.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 김옥란입니다. 먼저 3분 정도의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청년들의 열의 9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죠. 저는 저희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부모님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제 이혼을 하시고 그 부모님들은 저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가장 어렸던 때의 기억이 한 3, 4살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좀 일용직 같은 걸 다니셨던 것 같아요. 다 이제 다니면서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다른 집에 맡겨놓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 뵀는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좀 많이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중2 때부터 왕따를 당하게 됐고 거의 뭐 한 교실 안에 있어도 그냥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있고 아니면 애들 괴롭히는 거 피해서 일부러 화장실 가는 척 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밥을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도서실 같은 데 가 있던가 아니면 뭐 어디 막 계단 밑 같은 데 몰래 숨어 있다가 막 교실로 들어가는 적도 있었고 어떻게든 학교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출도 몇 번 했었고 학교 안 갔고 일부러 학교 나간다 해놓고 엄마한테 학교 안 가서 막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온 적도 있었고 학교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 기억이 7살 때까지밖에 없고요. 아버지가 저를 한 교회에다 두고 나가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고아가 됐고 살면서 제가 이제 계속 느꼈던 건 그냥 이대로 나는 사라지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으니 갈 때도 혼자 가겠구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했고 집안에만 이렇게 박혀 있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리커버리 센터로 데리고 오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환하게 대해주시고 또 저를 가족같이 이렇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미술사업 중에 좋은 거는 리커버리 예술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 또 이게 되게 예술로 약간 치유되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건강한 어른들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수업 자체만으로. 야구단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정말 이 친구들이 되게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운동장에 나오면 그래도 한 번씩 되게 밝은 얼굴 그리고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트라우마는 평생 동안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합니다. 나쁜 친구지만 어쩔 수 없이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트라우마. 그런 트라우마를 잘 다루는 법을 배워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분짜리 요약본을 보내드렸는데 아마도 풀영상을 봐야 이해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네. 네, 저희는 고립된 청년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화면에도 보셨듯이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회로 나아가서 사회 복귀하는 것까지 저희의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언론에서 고립청년, 운둔형 외톨이, 운둔청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고립된 어느 한 곳에 동떨어져서 있는 상태를 고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청년들은 저희는 리커버리 크루라고 불러요. 그래서 리커버리 크루들이 또 한 배를 타서 한 곳에 목적지에 같은 목적지에 함께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길을 찾는 이라고 해서 저희는 크루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선택, 자신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에는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서 컨트리뷰터가 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혼자서 세상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서 바뀌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생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이 고립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공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고립 청년 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저희 리커버리 센터에 오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네, 가정의 붕괴, 그 속에서 어떤 폭력이나 과보나 아니면 방임 속에서 자라난 친구들, 그다음에 굉장히 경쟁사회죠. 경쟁사회에서 학업에 대한 실패나 또 취업을 했었어도 관계적으로 힘들어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재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또 10대, 초등학교 때부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왕따와 폭력 이런 것들도 많이 이 친구들이 경험하고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면서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처럼 어떤 보호자가 없이 혼자서 지지 기반 없이 혼자서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1인 가구 청년들이 또 저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서 친구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포스럽기 때문에 정신과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저희 리커버리 센터에 오고 있고요. 그 사회적 변화를 보면은 1997년에 IMF 시대에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사회 안정이 전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위협받는 것은 각 가정에 위협을 받았고 그 가정의 어린아이들 또 자녀분들이 굉장히 그 고통과 우울을 받으면서 같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태어났거나 그때에 영유아기를 지내온 사람들이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는 청년들도 보통은 20살부터 그리고 35세 이 정도까지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SNS,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방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상호 소통에 대한 그런 부재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죠.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제 공동체적으로 해체되는 그런 문화가 많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청년 고독사의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들한테 저는 일을 주면,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카페를 해보고 만두집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일들을 했었지만 결국 자신의 근본적인 우울이나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우울에 가거나 장기적인 지속적인 일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저희 스태프들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민간 복지 기관들이에요. 저희가 이 청년들을 같이 접하면서 도울 길이 막막했을 때 한국에서는 사실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치로 찾아보다가 이 두 곳을 발견을 했고 시애틀에 저희 직원들과 탐방을 한 20여일 동안 하면서 방문을 해봤던 곳입니다. 보이는 대로 페어스타트라는 곳이 첫 번째 저희 목표였었어요.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젊은 층의 노숙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셰프 교육을 시켜서 16주간 셰프 교육을 시키고 셰프로서의 당당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동안 만들어진 음식들은 노숙인에게 실제로 배송이 되면서 하루에 3,000명씩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의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예요. 상담 치료, 미술 치료, 요가 치료, 그리고 또 세탁실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곳을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좋은 장점들만 뽑아서 지금의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리커버리 센터에 온 청년들에 대해서 약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가장 고립의 계기가 뭘까? 그랬을 때 대인관계의 어려움, 또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고 학교 폭력이 있고 신경정신과의 문제가 있고
취업이 어렵고 이런 다양하게 좀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는 굉장히 운둔의 깊이가 깊을수록 3가지, 4가지 이상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20% 정도가 되지요. 그다음에 고립 기간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1년, 2년, 3년 이게 비슷한 수치로 나와 있는 거 보면 고립되는 청년들의 계층은 줄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연령대죠. 고립의 시작의 연령대인데 20대의 연령 퍼센트가 60%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둔이 시작된 그 시작점이고요. 사실 20대부터 시작되면 10대부터 건강하지 않은 환경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10대, 20대를 합치면은 벌써 8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젊은 어린 청년들이 고립의 상황에서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떤 것을 원하나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대인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정서적으로 너무 많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사회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본인들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작인 거죠. 저희는 IMF 이후에 IMF 당시에 저도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층에서 경험했을 그런 위기는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IMF 이후에 2003년도부터 저희는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식구하고 해서 7명이 같이 살았고 지금은 한 14명의 식구가 좀 늘어났지만 이때부터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자 가정에서 벌어져 있거나 아예 가족이 없거나 한 친구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려운 게 뭔지 그리고 같이 1대1의 멘토링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 같이 살았던 친구들은 지금 현재 다 자립을 했었죠. 네, 저희가 공동생활을 하는 이유는 고립 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고립에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화분도 자라고 나면 화분이 좁아지죠. 그러면 화분도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부모님과 자녀 간의 그런 정말 많이 밀접한 관계로 있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이 아예 없기도 하죠. 그런데 엄마 아빠 그렇게 가정 내에서만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배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시간을 다르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고립돼서 버려진 시간들이나 또 많은 고민 속에 휩싸여서 많이 힘들었던 시간에서 시간을 다르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고 갈등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는 곳이 바로 함께 사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알기 때문이죠. 네, 이 친구들이 그 고립의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 4가지 영역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신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죠. 운둔의 기간이나 고립 기간이 있으면 밖에 활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자는 것, 씻는 것, 운동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신체 건강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요. 두 번째로는 정서 건강입니다. 굉장히 우울합니다. 과거로 가면 우울하고 미래로 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 건강이죠. 고립돼 있는 동안 어떤 사람하고도 소통이 어렵고 만나질 않았으니까 관계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적인 건강입니다. 지적 건강은 지능하고는 좀 다르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으니 또 활동을 안 해보니 정말로 자신의 생각에 몰입이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힘들어지고 자신이 어떤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리커버리 센터에서는 이렇게 4가지 지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공동생활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소통 어떻게 나와야 되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이 친구들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나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 사용해서 게더타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 2회씩 2시간씩 오픈을 해서 청년들이 약간 기웃기웃할 때 거기가 뭐 하는데요? 거기 가면 저도 회복할 수 있나요?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상담은 하나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게더타운에 들어와서 수줍지만 거의 말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자로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도 그 다음 단계죠. 그렇게 이제 초대가 돼서 근데 아직은 나가기 힘들어요 했을 땐 저희가 온라인 상담으로 조금 더 땡기는 작업을 합니다. 본인의 의지를 확인하고 본인의 활동에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온라인 상담으로 하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점은 활동할 수 있게 리커버리 센터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게더타운과 온라인 실행과 그 다음에는 현장으로 리커버리 센터에 나와서 같이 활동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복의 방향의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많이 억압되어 있고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도 없었고 이랬던 청년들이 자신이 나다운 거를 회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신의 감정이 뭔지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센터 안에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1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나 자신과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저희는 고립된 청년들이 보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해결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이라고 저희는 얘기하지 않고 개인 회복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로드맵은 자신의 그런 회복의 방향과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길을 찾는 건 본인이 찾아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센터 안에서는 코치님들이 계세요. 그 코치님은 가이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하나하나를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코치님이 옆에서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 여러 곳에 도움이 필요하고 연결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병원이나 상담소나 또 저희 청년단체이나 아니면 또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저희는 함께 지금 앞으로 빈 공간을 조금 더 가득하게 메우려는 저희가 목적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앞서서 말했듯이 저희의 비전은 여전히 고립에서 자립에서 공생입니다. 공동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 안에서 회복된 크루들은 지금 어려워하고 지금 막 문을 연 친구들에게 컨트리뷰터로서 코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도 봤듯이 굉장한 저희는 함께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요. 거기에 셰프 코치로 작년에 회복된 크루가 셰프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야구 코치로 작년에 크루가 또 올해는 야구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어려운 지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만져줘야 될지 이런 거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각 개인이 회복해서 컨트리뷰터가 되도록 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저희 최종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목표가 되겠고요. 저희의 과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로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저희 지지하고 또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다음 스텝을 저희가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들한테 연말이 되면은 수여식처럼 졸업처럼 저희가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졸업의 이름은 리스타트입니다. 자신의 다음 걸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크루들이 센터에 와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회복이 돼서 그런 친구들은 저녁마다 센터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 그리고 학원에서 힘들었던 일, 집에서 어려웠던 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청년들과 지금의 청년들, 또 아픈 청년들, 회복한 청년들, 또 모든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름이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인데요. 푸른고래가 아픈 고래는 수면으로 가라앉으면 호흡을 못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고래가, 아픈 고래가 있다면 그 공동체 고래들이 물 위로 띄워줘서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저희 리커버리 센터도 많은 고립된 청년들이 그 수면으로 올라와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